수학의 올리버 원적 라섹 수학의 쌤 BK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출발해 볼까요? 1번 문제. 제가 미리 써놓은 공식이 있는데요. 이 공식은 처음에 평행이동 공식이고요. 이 공식을 사용해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점 P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점은 P' X 플러스 A, Y 플러스 B라는 라는 공식을 대입해서 어떻게 성립하는지 먼저 설명해 보겠습니다. 점 P라는 것은 여기 XY가 있고요. 여기도 XY로 마이너스 2, 1이 주어져 있고 X축의 방향으로 4만큼, 그러면은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점이라고 했으니까 똑같이 대입을 해보면 X인 마이너스 2 플러스 A는 X축의 방향으로 증가한 만큼이니까 4 그 다음에 Y는 여기 주어진 1 그리고 플러스 Y축의 방향으로 이동한 B만큼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2만큼 이렇게 해주면 X의 값은 마이너스 2 플러스 4는 2, 그 다음에 1 플러스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2,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 공식이 성립하게 되는 이유는 점이 직선 y는 ax 플러스 3의 위에 있을 때 실수의 이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 값을 이 식에 대입을 하면 이런 식이 나오고 이 식을 풀면 a는 2라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설명 잘 들었지? 두 친구 설명을 좀 들어봤는데 쌤이 느낌표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지. 여기 왜 표시를 해놨냐면 우선 예지 설명에서 좀 틀린 부분이 여기 중괄호 표현으로 지금 점의 순서쌍을 표현하는데 중괄호를 써놨잖아. 그지? 점의 순서쌍을 표현할 때는 여기 가로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가로로 있다 하더라도 중괄호로 써서는 안 된다라는 걸 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2, 마이너스 1이라는 점으로 우리 평행이동이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그 점이 직선 위에 있으니까 이제 유진이 설명대로 이렇게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는데 또 느낌표를 써놨지.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여기에 2a는 4라고 지금 정리를 했어. 마이너스 1은 2a 플러스 3이라고 해놓고서는 이걸 좌변으로 이항을 하게 되면 플러스 4가 아니라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지, 그지? 답이 좀 틀렸어. 어찌됐건 풀이 과정이 설명이 정확하니까 잘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지? 2번 문제. 자, 2번 문제는 희망한 학생이 없어서 쌤이 풀이하도록 할게. 자, 문제에서 직선 y는 x-3을 x축으로 k, y축으로 마이너스 3k 평행이동했더니 y는 x 플러스 7과 일치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우선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평행이동한 도형을 구하면 그 도형이 결국엔 이 녀석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지, 그지? 좋아, 한번 해보자. y는 x-3을 x축으로 k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x 대신에 어떻게 해야 돼? x-k를 대입해줘야 되지, 그지? 그리고 y 대신에는 y 플러스 3k를 대입해줘야겠네. 마찬가지 이유로. 그럼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평행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면 y 플러스 3k는 x-k 이렇게 대입을 해주고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y는 하고 정리해보면 y는 x
이게 우변으로 이항되면서 마이너스 3k. 그래서 마이너스 3, 아니지,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올 거다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녀석이 뭐와 일치한다. y는 x 플러스 7과 일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 자, 간단해지지 이제. 그렇다고 하면 계수 비교에 의해서 요 부분과 요 부분이 같아져야 되니까 식을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3은 7이다 라고 쓸 수가 있고, 그러면 4k를 우변으로 7을 좌변으로 이항해서 정리하면 4k는 10이다. 따라서 k는 2분의 5다 라는 답까지 찾아낼 수 있겠다. 3번 문제. 먼저 직선 y는 x의 선은 파란색 선이고 대칭 이동하기 전의 좌표, 즉 a, 2a를 찾기 위해서는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 4,2의 x값과 y값의 위치를 바꾸면 대칭 이동 전 점의 좌표를 찾을 수 있다. 그 점의 좌표는 주황색 형광펜에 나와 있는 위치, 즉 2,4. 여기서 a,2a와 2,4는 서로 같으므로 a의 값은 2이다. 기쁨이 설명이 어떤 거냐면 4,2를 y는 x에 대칭 이동했으니까 그리고 그 점이 a,2a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4,2를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인 2,4와 a,2a가 같아질 것이고, 따라서 a는 2라는 그런 설명이어서 아주 잘했다. 4번 문제. 1x-2 가로의 제곱 플러스 y-4 가로의 제곱은 9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였더니 중심의 좌표가 a, b인 원이 되었다. 이때 a, b의 값을 각각 구하시오. 이 공식을 이용해서 보면은 x의 부호와 y의 부호만 각각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이 식에서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는 거면 x의 부호만 바꿔주고 y의 부호만 바꿔주면 이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깔끔하게 답을 알아내려면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a, b의 값은 a는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4예요. 현지가 조금 빠르게 발표를 하긴 했지만 설명 자체는 아주 좋지. 특히나 이렇게 원래 도형의 방정식을 원점에 대칭 이동하게 되면 x의 부호도 바꿔야 되고 y의 부호도 바꿔야 된다는 점을 미리 또 밝혀주고 설명을 해준 부분은 또 이해를 돕는데 크게 좋은 역할을 한 것 같아. 잘했다. 5번 문제. a,-1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 후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의 y좌표가 3일 때 a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a,-1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해 보겠습니다. a,-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이라고 했습니다.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이니까 지금 x좌표에 있는 a에 마이너스 2를 해줍니다. 그리고 y좌표는 그대로 줬고요. 두 번째로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이라고 했습니다. y는 x. 우리가 배웠듯이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이라고 하면 x좌표와 y좌표의 자리가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여기서 다음으로 점의 y좌표가 3일 때 a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y좌표는 현재 a-2고요. 여기서 y좌표가 3이라고 나와 있으니 a-2는 y좌표가 3이라고 했으니까 우변에 3이라고 적어줍니다. 그러면 이 좌변에 있는 마이너스 2를 이항하면 a는 5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a는 5가 되겠습니다. 경호가 굉장히 좋은 설명을 해준 것 같아. 쌤이 더 덧붙일 말이 없을 것 같다. 아주 좋았어. 6번 문제.
자, 6번 문제는 구조를 좀 훑어보고 풀이에 직접 들어가도록 할게. 원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그 원을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로 옮기는 평행이동에 의하여 여기까지. 이런 평행이동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런 평행이동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내야 된다라는 거네. 이게 첫 번째야. 그 평행이동에 의해서 주어진 이 직선의 방정식을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걸 구하는 게 결국엔 풀어야 되는 내용이네. 그럼 첫 번째, 저 평행이동이 무엇인지를 밝혀주면 되겠다. 자, x-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제곱은 1이 어떻게 평행이동 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원 같은 경우는 원의 중심을 보면 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 그래서 중심을 한번 밝혀볼 때 2,-3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평행이동 후의 중심은 0,0이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지? 당연히 평행이동이기 때문에 반지름의 크기에는 변함이 없더라. 그지?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될 때 평행이동이 어떻게 되는 거야?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되는 거지. 또 y축으로는 플러스 3만큼 평행이동 된다는 걸 금방 알아챌 수가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평행이동은 x축으로 마이너스 2, y축으로 플러스 3이구나 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y는 x 플러스 2라는 것을 지금 주어진 평행이동인 x축 마이너스 2, y축 플러스 3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뭐 너무 쉽지? y 마이너스 3, 3에 x 플러스 2 플러스 2가 된다. 자, 뭐 정리를 해주면 y는 3x 플러스 6 플러스 2 플러스 3, 즉 3x 플러스 11이 된다라는 것까지 정리할 수가 있겠네. 7번 문제. 일단 원의 방정식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4를 통해서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2,3임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원의 방정식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였기 때문에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2 플러스 a 3 플러스 b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행이동한 원이 직선 x 플러스 y는 0과 접한다고 문제에서 말해주었죠. 그리고 접한다는 것은 원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것이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2라는 사실도 알 수 있는데요. 그러한 근거는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4라는 원의 방정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원의 방정식을 통해서 반지름의 길이가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접하는 경우에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와 반지름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따라서 거리가 2라는 사실도 알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4 플러스 1 절대값 씌워서 2 곱하기 마이너스 2 플러스 a 플러스 1 곱하기 3 플러스 b가 2 라는 식을 넣을 수 있는데요. 이 식을 좀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을 정리를 해주면 이러한 형태의 식이 나오게 되는데요. 양면에 루트어를 곱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양면에 루트어를 곱해주게 되면 절대값 2 플러스 b 마이너스 1은 2 루트 5라는 식을 얻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절대값을 벗겨주려면 이 절대값 안의 수가 음수인지 양수인지를 먼저 알아야 하는데,
아까 문제에서 단 A, B는 양수라는 조건을 주어주었기 때문에 절대값 안의 수가 양수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마이너스를 붙이지 않고 그대로 나와주어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을 이항을 해줘서 최종적인 답 2A 플러스 B의 값은 1 플러스 2 루트 5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1 플러스 2 루트 5입니다. 나경이가 한 설명이 전반적으로 이 7번 문제를 푸는데 크게 꼬투리 잡을 부분은 없기는 한데 쌤이 굳이 꼬투리를 좀 잡는다면 요 부분 어디냐면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의 설명이 조금은 꼬투리 잡을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야. 우리 나경이가 뭐라고 했었냐면 지금 A와 B가 양수이므로 2A 플러스 B 마이너스 1은 양수가 돼서 절대값을 그냥 풀면 돼 라고 얘기를 했는데 A와 B가 양수라고 해서 2A 플러스 B 마이너스 1이 항상 양수가 되는 건 또 아니거든.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야.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2A 플러스 B 마이너스 1이 2 루트 5가 되고 절대값을 푸는 방법은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지.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5다. 즉 2A 플러스 B 마이너스 1이 플러스 2 루트 5이거나 마이너스 2 루트 5다. 만약에 2A 플러스 B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 루트 5라고 한다면 2A 플러스 B는 1 마이너스 2 루트 5가 되는데 얘가 뭐냐면 음수야. 즉 이렇게 음수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좌변은 양수인데 그 양수가 0보다 작다라는 것은 뭐야? 모순이 되는 거지. 자, 쌤이 설명하는 게 뭐야? 뒤에서 배웠던 우리 기류법의 아이디어지, 그지?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모순을 가져. 따라서 어떻게 돼야 돼? 얘는 플러스가 돼야지. 이렇게 설명하는 거지, 그지? 따라서 2A 플러스 B 마이너스 1은 2 루트 5가 되고 그러면 2A 마이너스 B는 1 플러스 2 루트 5가 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면 아주 정확한 설명이 되겠지. 8번 문제. 8번 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풀이를 이어나가기 전에 문제를 읽어보면 이러한 원의 방정식의 중심이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을 하였을 시 나오는 중심의 좌표가 이 직선 위에 있을 때 A, B는 실수라는 조건을 가지고 그 값을 구해보려 합니다. 먼저 보다 편한 풀이를 위해 이 일반형으로 되어 있는 방정식을 표준형으로 바꾸어주면 이러한 표준형의 식이 새로 생기게 됩니다. 이때 원의 이동은 평행이동이든지 대칭이동이든지 반지름은 변화가 없이 원의 중심이 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식은 굳이 구해주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 방정식을 통해 이 원의 중심을 알게 되었는데요. 마이너스 2분의 A, 2인 이 원의 중심을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을 하였을 시 2분의 A, 마이너스 2라는 새로운 각각 부호가 바뀐 좌표가 생겨나게 되고 이 좌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 직선 위에 있다고 하였으니 이 직선의 방정식에 대입을 해주면 라는 식이 생기고 모든 항에 2를 곱해주면 A, B는 2라는 계산의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것은 A, B의 값이기 때문에 A, B는 2라는 값이 나왔으므로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2가 되겠습니다. 8번 문제도 지금 연경이가 너무너무 잘 설명을 해줬는데 마지막에 여기가 왜 갑자기 1이 됐는지 모르겠다. 여기가 이렇게 넘어올 때 양변에다가 곱하기 2를 해줬잖아.
그러면 여기에도 2가 되어서 이렇게 될 거고, 또 답은 잘 구했어. 그래서 A, B는 2다라는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지. 9번 문제. 이 위해서는 뭘 구하는지 우선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직선 L의 방정식을 구하고 있지, 그지? 직선 L의 방정식은 보통 두 가지 요소를 알고 있으면 구할 수 있잖아, 그지? 직선은 보통 점과 위의 점 하나와 기울기를 알고 있으면 우리 충분히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낼 수 있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알아내야 될 정보가 기울기 그리고 위의 점인데, 위의 점은 이미 지금 문제에서 주어져 있지. 3, 마이너스 1을 지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럼 나는 기울기 구하는 데에만 집중을 하면 된다. 근데 기울기는 어떻게 요런 식으로 지금 대칭 이동과 관련 지어서 기울기가 주어져 있다라는 거야. 자, 이걸 이용해서 우리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 자, 우선은 직선 y는 x 플러스 2를 x축에 대칭 이동한 직선, 요 녀석을 먼저 구해봐야겠네. 요거를 구해보는 과정을 적어보면, x축에 대칭 이동을 했으니까 뭐의 부호를 바꿔야 되냐면 y의 우호 바꿔야 되겠지, 그지? 그럼 대칭 이동한 후에 직선은 y의 부호를 바꿨으니 마이너스 y x 플러스 2, 즉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근데 이거와 뭐다? 서로 수직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단 말이야. 자, 요 정보가 어떤 말을 해주는지 기억하고 있나? 좋아. 우리가 구하는 기울기를, 직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한다면 이 녀석의 기울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잖아. 그 마이너스 1과 내가 구하고 있는 m의 곱이 뭐다?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지. 따라서 m이 1이구나 이렇게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구하는 기울기 1. 이렇게 되면 우리가 구하는 L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은 y 플러스 1 기울기 곱하기 x 마이너스 3이다. 따라서 y는 x 마이너스 4요 이렇게 답을 찾아낼 수가 있겠다. 10번 문제. 간단한 연습 문제 10번 문제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로 식을 쓰고 풀이에 들어가기 전에 문제를 한번 읽고 뭘 풀어야 하는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y는 0을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원을 C1,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원을 C2라고 할 때 두 원 C1, C2가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다. 이때 실수 a, b의 값을 각각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저희가 해야 할 것은 먼저 이 일반형인 식을 표준형으로 바꾸고 C1, C2를 구한 다음 이 조건에 맞도록 실수 a, b를 구하면 되겠죠? 제가 카메라 자리가 없는 관계로 문제를 연습장으로 좀 가릴게요. 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건 저번 학기에 배웠기 때문에 바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르는 친구가 없길 바래요. 그래도 혹시 모른다면 저번 학기에 배웠던 걸 복습하는 걸 추천합니다. 이런 식이 나오죠. 이제 이 식을 이제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원을 C1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원의 대칭 이동은 이제 어렵게 가지 않고 그냥 이 중심을 이용해서 중심 3, 마이너스 이 중심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키면 C1이 나오겠죠? 중심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은 부호를 바꾸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3, 2가 되겠습니다. C2의 조건은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여야 하는데요. 그러면 어렵지 않게 중심에 a만큼 이동하고 b만큼 이동할게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이 A, B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이 조건을 이용을 해야 하는데요. 두원 C1, C2가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럼 저희는 Y는 X의 대칭이라는 거는 이제 X 대신 Y, Y 대신 X를 넣으면 되겠죠. C1을 이용을 해서 콤마 2를 지금 여기가 X자리 Y자이면 Y는 X에 대칭하여서 자리를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리를 바꿔주면은 이 식의 답이 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3 플러스 A랑 마이너스 2 플러스 B가 같은 식이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저희 모두 할 수 있죠. 마이너스 2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고 B도 마이너스 1이라는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다현이가 지금 이 문제를 원의 중심을 가지고 주어져 있는 조건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거든. 자, 그러면 선생님은 원의 중심이 아니라 그냥 식으로서 그냥 이 도형의 방정식을 평행이동해가지고 조건을 활용해가지고 풀어볼게. 그러면 다현이가 푼 풀이와 선생님 푼 풀이를 비교하면서 어떤 풀이가 좀 더 좋겠구나 하는 걸 좀 감을 잡을 수 있겠지. 좋아. 우선 주어져 있는 원이 x-3의 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은 13이다 라는 것까지는 쌤이 다현이 풀이를 좀 인용하고, 지금 원점 대칭한 C1 있지, 요거의 방정식을 바로 구해볼게. 원점 대칭 이동했기 때문에 어떻게 작업을 해줘야 돼? 원점 대칭은 xy 부호를 바꾼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지? 따라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2의 제곱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x y의 부호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지. 자, 제곱 안에서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정리해주면 얘는 x 플러스 3의 제곱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고, 얘는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다. 자, 그러면 C2는 어떻게 되느냐? C2는 x축 방향으로 A,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다 이렇게 돼 있지. x축으로 A, y축으로 B 평행이동 이렇게 돼 있어. 식이 복잡할 것 같은데 우선 써보자. 주어져 있는 저 원래 식에서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x-a-3 이렇게 적어주는 거지. 그리고 y-b 플러스 2의 제곱은 4입니다. 자, 어떤 변화가 있었는 거냐 보면 우리 원래 있던 x 자리에 x-1, y 자리에 y-b를 대입한 형태가 된다는 것이, 더 이상 정리가 안 되니까 이렇게 두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마지막에 조건이 있는 게 뭐냐면 C1과 C2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관계다. 요 두 녀석이 y는 x의 대칭이래. 그러면 C1을 y는 x의 대칭이동하면 C2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럼 C1을 y는 x의 대칭이동한 그래프를 써볼게. C1을 y는 x의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돼? x 아니지, 다시 y 플러스 3의 제곱 x 마이너스 2의 제곱은 13이다. 자, 어떤 변화가 있었냐? 그지? x 대신에 y 대신에 x를 써주는 식으로 정리가 돼야 되지. 자, 일반적으로 요거는 x부터 먼저 쓰기 때문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 y 플러스 3의 제곱 13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지금 문제에서 이 C2와 C1을 y는 x에 대칭이동한 녀석이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래 위를 비교하면서 어떻게 쓸 수 있느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가 같아야 된다. 마이너스 b 플러스 2와 플러스 3이 같아야 돼.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고 따라서 B는 얘를 이항 해주면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똑같은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거야. 자, 왼쪽의 풀이는 중심만을 이용해서 문제풀이를 했고 점의 평행이동으로, 오른쪽에서는 쌤이 도형의 평행이동으로서 식을 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개수비교처럼 문제를 풀어냈다는 거야. 어떤 풀이가 더 좋은지는 각자 생각해서 자기가 편한 방법으로 활용하면 되겠지, 그지? 다현이 수고했어. 11번 문제. 문제 11번에서 중심의 좌표가 2,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일 때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중심의 좌표는 x좌표에 1을 더하고 y좌표에 마이너스 2를 한 값과 같기 때문에 3,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근데 이때 이 3, 마이너스 2를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동을 하라고 했으니까 y는 x에 대한 대칭이동은 x좌표와 y좌표를 바꾸면 되므로 마이너스 2,3이 됩니다. 따라서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2,3이고 이렇게 x축에 접하는 원을 그려봤더니 이런 원이 됩니다. 이렇게 x축에 접하고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2,3인 원이 그려집니다. 근데 이때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 r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r의 길이가 이 길이가 되고, 잘 보면 r의 길이는 이 길이와 동일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반지름의 길이가 이 y좌표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반지름의 길이는 3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입니다. 자, 여정이 설명이 아주 좋았지, 그지? 근데 한 가지만 좀 꼬투리를 좀 잡는다고 한다면 요 그래프의 모양이야. 자, 봐봐. 지금 이 반지름이 3이라는 결론을 얻었잖아. 근데 그럼 이것도 3이거든?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야? 2지? 그럼 이 그래프 자체가 모양이 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지? 뭐 굳이 꼬투리 잡는다면 그렇다라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2고 위로는 하나, 둘, 셋일 때 여기가 지금 중심이 된다라고 한다면 원의 방정식은 원은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뭐 요런 식으로 약간 요런 식으로 그려져야 된다는 거지. y축을 넘어서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다라는 부분 조금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덧붙여서 설명하는 것은 지금 원이 x축에 접하였다라고 하니까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서 원의 중심의 y좌표가 결국엔 반지름이 된다라는 걸 이야기한다는 거지. 그러면 만약에 y축에 접한다.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쌤 파란색으로 한번 그려본다라고 하면 y축에 접하였다. 즉 이렇게 있을 때 원의 중심이 여기면 반지름의 길이는 뭐다? 원의 중심의 x좌표랑 같아질 수 있겠구나. 이 부분을 너희들이 정리해 놓으면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 때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겠지? 현정이 수고했다. 12번 문제. 마지막 문제. 그림처럼 주어진 이 원 위의 점 P와 그리고 X축 위의 아무 점 Q를 잡았을 때 R점인 12,1 이게 12,1이야. 그 점까지 PQQR 더한 것이 최소값을 구해봐. 자, 이렇게 우리가 최소값 이런 말을 한다는 건
주어져 있는 요 녀석 있지. PQ, QR 두 개 더한 거의 값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작은 값을 구해봐. 이런 이야기거든. 만약에 P가 여기 있다라고 할 때 P가 고정이라고 치자. 그럼 Q도 P도 지금 움직이긴 하는데 P를 고정이라고 둔다면 만약에 Q가 여기 있을 때 우리 요 PQ를 이렇게 거리를 재겠지, 그지? 그리고 또 QR은 이렇게 잴 거고. 그럼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그림, 파란색 그림과 지금 쌤이 새롭게 그린 이 까만색, 검은색 선의 길이에 비교를 해보면 어떤 게 더 크다라고 할 수 있지? 자,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데 이거를 어떻게 비교를 하면 좋으냐면 이렇게 하면 좋다는 거야. X축 위에 대칭 이동을 해서 이거를 내가 R-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렇게 되면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요 녀석 있지? Q와 R- 요 길이는 뭐와 같아질 수밖에 없냐면 요 길이와 같아질 수밖에 없어. 요 길이와. 그치? 왜냐면 대칭 이동을 했기 때문에 사실 요 보이는 요 삼각형과 밑에 요 삼각형이 합동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Q와 R-가 같아진다라는 거야. 마찬가지 이유로 지금 여기 Q 내가 새롭게 그렸던 그 그림도 요 길이가 결국엔 같아질 수밖에 없지. 그럼 봐봐. 결국엔 요 길이를 내가 지금 구하는 건데 그거의 길이는 결국 뭐와 같다? 이렇게 가서 이거 길이와 같다라는 걸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 그렇게 되면 이 길이와 빨간색 길이 둘 중에 뭐가 더 짧은 거다? 그치? 직선으로 가는 게 더 짧은 거다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요런 녀석을 찾아봐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P도 움직인다는 거야. 그럼 P가 움직여서 여기 가더라도 방금 이야기했던 아이디어를 쓸 수 있고 P가 움직여서 여기 간다 하더라도 방금 생각한 아이디어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방금 생각한 아이디어라는 게 뭐냐면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 방금 생각한 아이디어라는 게 뭐냐면 P가 만약에 여기다 하더라도 P가 여기라고 하면 그림을 좀 중복해서 써야 되니까 좀 보기가 안 좋긴 한데 요 R-라고 하는 점 있잖아. 여기서 여기까지 그었을 때 만나는 요 점 있지? 이 점을 Q로 하게 되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어차피 같아지기 때문에 그지? 가장 짧은 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이거 이해되겠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걸 구하는 게 가장 짧아야 되는데 어차피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아지기 때문에 이게 직선이 되도록 Q를 잡는 것이 가장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이다 라는 게 쌤이 말한 아이디어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잡게 되면 결국에는 이 원 위에 있는 무수히 많은 P점 있지? 이 P점과 방금 쌤이 대칭 이동해서 얻은 R 사이의 거리가 결국엔 내가 구하고 있는 이 녀석이 된다라는 거지. 그 중에 제일 작은 걸 구해봐 라는 거니까 결국엔 뭔 소리야? 따라서 원 위의 점, 움직이는 점이겠지. E와 R의 Y축, X축 대칭 이동 점인 R' 일 때 P와 R''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걸 이해한다라고 하면 뭐 문제는 쉬워진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원 위에 무수히 많은 점들 중에 R''와 가장 가까운 점을 찾는 방법 어떻게 했었어? 예전에 원의 방정식에서 했었던 것 같은데 원의 중심과 R''를 이은 다음에 원과 만나는 점이 여기 발생하지. 요 점이 P가 돼버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어떻게 구해지는 거다? 저 D라고 한다면 저 D는 원의 중심 뭐라 할까? C라 할까? 그러면 C와 R 다시 사이 거리에서 얼마를? 반지름을 뺀 거야. 반지름 얼마인데? 2지.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PR 다시의 최소값이라는 건 D인데 요 D는 어떻게 구한다? C와 R 다시 사이 거리에서 요 반지름을 빼준다. 그러면 내가 C와 R 다시 사이 거리만 구하면 끝나네. C는 몇 콤마 몇이냐면 0,4야. 그리고 R 다시는 몇 콤마 몇이냐면 12 콤마 마이너스 1이니까 CR 다시는 루트 12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1이니까 이 녀석의 제곱. 계산한 게 144 더하기 25 되면서 169가 되고 169는 13의 제곱이니까 13이라는 거 금방 알 수 있겠네. 따라서 내가 구하는 최소값은 13 마이너스 2, 즉 11이 된다는 걸 찾아낼 수 있겠다. 자, 여기까지 우리 중단원 문제를 다 풀어봤고 도형의 이동을 정리해 봤는데 각자 복습 많이 해가지고 도형의 이동 다 맞출 수 있도록 연습해봐. 수고했어. 수학에 눈이 번쩍 떠졌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